한국은 2025년이 아니라 혼자 2050년을 살고 있다. 이거는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유명한 문장인데요. 외국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에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들 여기 이렇게 한국은 2050년에 있다고 쓰고 자기가 느낀 한국의 미래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영상이 해외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미래적인 것들은 봐도 계속 놀라운데 미래적이지 않고도 2050년에 살고 있다고 난리난 충격적인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의자에 옷 넣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보다 사람들은 이거에 놀랐어요. 와, 한국 사람들 천재 아니야? 뭐 이렇게요. 그런데 저같이 한국 자주 놀러 간 사람들은 뭐 저것쯤이야 놀랄 것도 아니죠. 이것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처음에 비닐에 감싸진 식당 식탁을 보면 왜 저러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죠. 이거죠. 네. 금방 치울 수 있어서 식당이 자주 꽉 차는 곳에서는 치우는 것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오히려 행주 같은 걸로 식탁을 닦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요.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한국의 미래적인 것도 있어요. 혹시 이거 써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제 친구가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서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시골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약자판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여기에 신용카드를 꽂으면 갑자기 약사나 의사분이 화면에서 등장하고 함께 화상통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제 증상을 물어보죠. 증상을 말하면 약을 처방해주고 약이 뽁 하고 나와요. 이 자판기는 주로 약국이 문을 닫은 밤에 이용하라고 약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인기에 더해서 이걸 그대로 중국이랑 일본에서 지내는 외국인들도 쓰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2050년을 살고 있다라는 영상인데 이 요거트 보면 뚜껑 뜯으면 위에 다 요거트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일본 요거트는 위에 안 붙는다고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있죠. 이거는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좀 솔직히 말하면 누가 안 보고 있을 때 혼자 요거트 먹을 때는 또 핥아먹는 게 제 맛이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뭔가 쪽팔리네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거 한국 요거트도 요즘 이렇게 나와요. 일본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나라는 2050년을 산다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요즘 중국은 2050년이다라는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In China, we are living in 2050. 요즘 외국인들이 중국을 많이 가나 봐요. 제 주변에는 중국 여행 가는 미국인 친구들 잘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이랑 일본을 더 자주 가는데 인터넷에서는 중국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음모론이 있는데 중국에서 외국인들 돈을 주고 일부러 여행 가게 해서 좋게 말하는 영상 찍고 가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음모론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 트렌드인 2050년을 산다. 이 트렌드를 보면 각 나라마다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용적인 것을 위주로 해요. 요거트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은 약간 미개적인 거랑은 거리가 좀 먼데요. 일본은 오히려 애널로그 같은 오래된 것을 더 좋아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여행 가면 비행기 값을 아끼기 위해서 한국에 간 김에 일본까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일본까지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미국에서 한국은 100만 원 단위인데 그거에 비하면 일본 가는 비행기는 엄청 싸게 느껴지니까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 갔다가 일본에 가면
일본이 좀 오래된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느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이 전통적인 것을 좀 많이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이 전통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한국은 그래도 빠르게 미래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 전통적인 게 불편하고 전통적인 것을 미래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느껴질 때 그럴 때는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빨리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전통적인 것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지하철역을 봐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나요. 한국 지하철을 보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깔끔하고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준으로 깨끗하고 미래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지하철을 보면 마치 폐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많아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일본 대중교통들 보면 참 많이 오래된 게 많고 잘 뭔가 새롭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어디 여행을 가도 한국처럼 깔끔한 곳을 많이 좋아하고요. 특히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여행 가기 최고인 나라라는 게 이유가 다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뭐 메이크업 제품들이라든가 뭐 스킨케어 같은 것들은 진짜 매장도 예쁘고 뭐 일본이랑 차원이 다르죠. 일본에서 화장품 파는 곳은 뭐 아직도 오래되어 보이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 중에는 이런 전통적인 것, 이국적인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어서 일본 마을의 전통 잔치 같은 것을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에도 마을에 전통적인 잔치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대부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잔치들이 많아요. 오히려 잔치에 K-pop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일본이랑 많이 다르죠. 일본 잔치는 약간 일반인들이 모여서 대형을 이루고 걸어 다니면서 뭐 춤추는 걸 자주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 뭐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외국 여자들은 확실히 한국의 경우를 더 좋아하죠. 특히 한국 여행 가면 미국 여자들이 꼭 기대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만약 내가 방탄소년단 정국을 좋아한다고 치면 나 이번에 한국 여행 가는데 정국 마주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많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에 여행하는 여자들이 이런 기대를 할 거예요. 아니, 한국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야, 얘들아. 인구 5천만 명 있는 나라야, 얘들아. 그리고 전국 지금 군대에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자들은 좀 한국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남자들은 일본을 좋아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아마 대부분 게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한국보다 유명한 게 게임이랑 만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플들이 항상 한국이랑 일본을 여행할 때 여자친구가 남친 따라서 일본 갔다가 지루해 하다가 이제 남친이 여친 따라서 한국 여행하면 지루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들 한국의 PC방이라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면 또 눈 돌아가죠. 그때부터는 그냥 한국만 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한국의 PC방은 외국에서 유명한 문화예요. 아직 미국에 PC방이라는 게 없기는 한데 미국 남자들이 PC방 구경하면 항상 다들 엄청 놀라고 나는 그냥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 일본 가면 한국까지 한 번에 갔다 오고 한국 여행 가는 사람들도 일본까지 껴서 항상 뭔가 콤보로 다녀오는데 중국까지 갔다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미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도 진짜로 미친 듯이 비싸거든요. 아니, 왜 중국을 가는 사람은 없지? 라고 생각해보면 중국은 뭔가 여행용으로 알려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인은 그 비자 면제가 대상이 아니라서요. 중국에 며칠 잠깐 있다 가더라도 비자 신청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가서 뭘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고요. 가서 진짜 뭔가 의문사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정도로 여행이 위험한 나라는 아닐 텐데 그래도 뭔가 애매한 느낌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중국에 여행 가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데 요즘 틱톡에서 이상할 정도로 중국 여행을 추천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 예뻐 보이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유튜버인 아이쇼 스피드가 중국에 간 것도 지금 미국에서 난리죠. 아이쇼 스피드가 중국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이쇼 스피드가 돈 받고 이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요즘 갑자기 중국 관련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아이쇼 스피드가 중국에 간 거죠. 물론 아이쇼 스피드는 이전부터 중국 노래 관련해서 재미있는 밈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타이밍 이상하게 중국에 간 게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 내내 하늘이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진짜 중국 여행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디서 아티클을 읽었는데 중국의 그 노란 안 좋은 공기가 봄에는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짠가요? 그러면 여러분 페이스 마스크를 잘 끼고 있어야겠어요. 정말 봄에는 꼭 마스크 끼고 계세요. 저는 봄에 한국에 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뭔가 먼지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한국은 대체로 하늘이 엄청 맑아요. 그런데 봄에만 황사라는 게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공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전부 중국의 안 좋은 공장에서 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정말 안 하는데요. 잠깐만 하면 이런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 때문에 어떤 나라가 피해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오는 마약 때문에 그 나라들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물론 마약을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 잘못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거기서 불법으로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단 단속을 잘 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고 있어요. 뭐 마약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애초에 중국 공장에서 공기질 관리를 잘 했으면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 엄청 올리고 중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올렸잖아요. 우선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중국의 마약 밀반입 문제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뭐 그 문제만 있어서 관세를 올린 건 아닐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본토에서도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마 외국 사람들은 진짜 트럼프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올리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 최근에 일본에서 최고로 유명한 아니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기 닌텐도가 있어요. 이게 거의 몇 년 만에 새로운 게임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였어요. 한국은 뭐 샘성이 핸드폰으로 미국에서 유명하면 일본은 닌텐도 게임기가 미국에서 유명하거든요. 물론 뭐 미국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든가 뭐 미국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닌텐도도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닌텐도 새로운 기계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의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공개가 됐어요. 일본에서 닌텐도는 49만 원인데 미국은 70만 원에 팔게 된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일본에게. 왜 이렇게 비싼 거냐고. 왜 미국만 차별하냐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관세 때문이었어요. 관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은 기계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겠죠. 처음에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공격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좋다고 환영하고 기뻐했었어요.
미국의 강한 모습을 뭐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막 행복해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화살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와서 자기들에게 막히고 말았죠. 외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이 비싸질 거예요. 물론 트럼프도 뭐 닌텐도 공장을 미국에서 지으라고 하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이미 닌텐도는 해외에 공장이 다 있고 새로운 기기도 다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다고 해서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차리는 회사는 그러지 않는 회사들보다 수가 적어요. 그럼 결국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물건들이 미국에서 비싸지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별로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할 게 미국 사람들은 정말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관세 이렇게 무섭게 올리는 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이게 이제 그만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국 무역 전쟁이 완전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싸움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요? 미국에서 평화를 외치면 트럼프 지지 안 하냐고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피해보고 계신 한국 분들에게는 제가 마음대로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전 세계의 미래가. 아무튼 뭐 쓸데없는 정치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한국도 최근에 큰 정치적인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모두 만족하시는 좋은 결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미 눌러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한국 구독자분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미국에서 온 침 샤워